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5분간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정치에 관심 가지고 뭐 현재 뭐 조국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 관심 가지는 거 이거 다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것입니다. 자, 부자들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잘 살고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지 이런 거 아무런 생산력 이점 없는 이런 정치 왈가왈부하는 거 할 일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정치 이야기죠.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뭐 정치 역학 구도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앞으로 뭐 정치 가도에 쭉 나가게 되면 우리 생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집단지성에 여쭙니다. 사실의 왜곡과 허위의 사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집단지성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적인 뭐 질문을 한다든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의견 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페이스북이라는 공론의 장에 2심 재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사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가로를 딱 쳐가지고 변호인단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신이 직접 2심 재판에 나서지 않는다 그런 뭐 의사 표현을 했지만 이 질문은 이재명 도지사도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의 왜곡과 허위의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거 뭐 고민을 해보기 전에 2심 재판 임상기 부장판사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2심 재판에서 어떤 점을 유죄로 선고했습니까? 바로 이 점이죠. 입원을 시키려고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그거죠.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이 답변이죠. 그러니까 임상기 부장판사는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했고 2012년에 주도적으로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했고 강제 입원은 절차를 중단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했다. TV 토론에 나와서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고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 도지사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자, 그런데요, 이 과정 절차 입원을 시키려고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상기 부장판사가 말을 한 거, 2012년에 주도적으로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강제 입원 절차를 중단시킨 거 이런 것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강제 진단이란 절차, 강제 입원 절차가 아니라 강제 진단이란 절차에 있어서는 임상기 부장판사도 합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있는 거를 왜 부정을 했냐 이거야. 임상기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제가 눈이 반복하지만 임상기 부장판사는 강제 진단 절차하고 강제 입원 절차하고는 전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강제 입원 절차를 그러니까 강제 진단을 하려면 강제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짬뽕을 시켜버린 거야, 임상기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 어감 해석, 법률 문장의 해석, 사전적 어감의 해석 이런 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형님이 정신병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는 현재는 2심에서 이 판단한 이 법률적 판단, 다시 말하면 허위의 사실이냐, 이거 지금 허위의 사실 공표라고 했잖아요. 이 허위의 사실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정신병이 있냐 없냐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형님은 정신병이 있는 거야. 대부분은 다시 말하지만 법률적 판단의 장이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실의 왜곡과 허위의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미 제가 이 영상에 띄우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는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 이것을 구분하는 판례가 2018년에 있었어요. 이거를 변호인단이 몰라서 물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은 그러니까 양보를, 내가 허위의 사실을, 그러니까 2심 재판을 존중을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 사실의 왜곡 공표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에 제가 영상에 띄우겠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사실의 왜곡과 허위의 사실을 국어 사전적 의미를 분석을 해놨어요. 분석을 했다 이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면은
왜곡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 왜곡의 의미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이런 뜻이라는 거야. 왜곡의 사전적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자, 그러면 왜곡의 뜻을 몰라서 이재명 도지사가 물어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2심 재판부를 부정하지 않고, 그래, 허위사실 공표 유죄한 거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왜곡사실 공표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지금 이걸 물어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곡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왜곡사실 공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용환이가 말한 질문의 뜻을 사실과 다르게 나는 해석하고 이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런 질문을 페이스북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상에 왜곡 사실 공표죄라는 죄는 없거든. 그래서 내가 100번 잘못해서 2심 재판부가 나에게 유죄를 선고를 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하더라도 나는 허위사실 말을 한 게 아니라 왜곡 사실을 공표했다. 왜냐면 김용환이가 말한 사실을 내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서 이해를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웬만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질문을 안 할 건데 왜 이것을 했을까? 이것이 법률적 다툼이고 국어 사전적 해석의 다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을 질문한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주장하려고 변호인단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더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에 대한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2018년 대법원은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의 왜곡이나 허위의 사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혹시나 나는 김용환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왜곡죄다, 만약 100번 양보해도 내가 죄가 된다면. 근데 왜곡사실 유포죄, 왜곡사실 유포죄는 우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게 아니니까 나는 무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게 질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2018년 대법원에서는 보면 사실에 대한 왜곡이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또는 과장 윤색하거나 또는 조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이 국어적인 의미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거. 그렇다면 왜곡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두 번째는 허위 사실을 덧붙이거나, 세 번째로는 과장하거나 윤색하거나 꾸미거나, 네 번째로는 조작하거나, 이것이 왜곡의 방법.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왜곡사실 유포죄다,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 김용환이 주장하는 것이 강제 입원이라고, 나는 사실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강제 입원이라고 김용환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강제 입원했다 이렇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강제 입원이라고 나한테 질문한 줄 알고 나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서, 그래서 나는 사실을 왜곡해서 나는 이렇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실 왜곡 유포죄다.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내가 죄가 된다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곡의 방법에가 제가 5가지를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곡의 방법 중에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이게 있잖아요. 대법원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아까 말했듯이, 임상기가 말했듯이 입원시키려고 한 적도 없고 2012년에 주도적으로 지시한 바도 없고 강제 입원 절차를 중단시킨 바도 없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아무리 대법원이 법리적 판단이긴 하지만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돼버려. 이재명 도지사는 일부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임상기가 했잖아요. 일부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일부 사실이 뭡니까?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라든가 주도적으로 지시했다든가 강제 입원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막았다. 이렇게 일부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지금 임상기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 왜곡의 5가지 방법 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도지사는 내가 2심에서 지금 나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내가 100번 양보해서 죄를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나는 허위사실을 말을 한 게 아니라 김용환이가 말한 지금까지 나를 음해하고 계속 공격했던 강제 입원이라고 계속 나를 공격해왔기 때문에 나는 애국의 사전적 의미인 사실과 다르게 나는 해석했다. 김용환이가 말한 말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서 나는 강제 진단이라고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라 사실 왜곡 사실 유포죄다. 왜곡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왜곡해서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직선거법의 왜곡 사실 유포죄인데 우리 법에는 왜곡 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페이스북에다가 사실의 왜곡과 허위 사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를 물어본 것 같아. 이재명 도지사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왜곡이 5가지에 걸려. 그리고 2018년 대법원이 이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약간의 어떤 경우는 허위의 사실이 왜곡에도 포섭이 되고 왜곡의 사실이 허위 사실에도 포섭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혹시나 무죄의 주장의 근거로 나는 왜곡해서 이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냐면 이 토론회라는 이 급박한 상황, 짧게 58초 안에 54초 안에 예 아니오로 답해야 되는 이 즉석 토론회라는 즉문즉답식의 이 토론회의 특수한 상황을 계속 강조하시라. 그래서 김용환이가 계속 공격해왔던 강제 입원 이 절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김용민 그 토론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김희수 변호사가 말을 했죠. 나는 그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는 나는 의견을 말한 것이다. 김용환의 질문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김용환의 질문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 안에 토론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오히려 강조하는 게 낫지 내가 왜곡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만약에 죄라면 이걸 주장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자, 김용환이는 현재 TV조선에 지금 토론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쁜 김용환은 지금 떳떳하게 얼굴 들고 TV조선 방송국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자들인가요? 이 얼굴 들이밀고 지금 종편에 TV조선에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프라인 행동을 한다면 이런 데 가갖고 해야겠죠. 적진에 가서 타격을 하는 이런 오프라인 집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2022년이 되면요. 2022년 3월 9일 날, 대선 선거일입니다. 그러면 아마 2021년 겨울 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선거 국면으로 가겠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유죄로 선고되면 2022년 대선 토론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극적이라면 앞으로 2022년에 있을 대선 토론은 어떤 장면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유죄가 만약에 선고돼 버린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예 토론회 자체를 참가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토론은 강제 의무가 없잖아요. 말 실수해가지고 유죄로 선고될 수가 있는데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바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도지사직이 박탈이 되고 날아가는데 누가 쉽게 발언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아예 참가를 안 하든지 두 번째로 참가를 하더라도 그런 적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적극적으로 진술한 거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밖에 진술할 수가 없겠죠. 토론회에 임할 수밖에 없죠.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런 빨리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계속 이렇게 토론회 작전을 써버리면 반대편이 이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데 누가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토론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개인 신상 질문이라든가 과거 기억 가물가물한 질문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실수 유도해가지고 선거직 박탈해버리면, 도지사직 박탈해버리면 누가 토론회에 참석하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 토론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력이 걸려있는 토론회인데 오히려 이것이 더 기승을 부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더 기승을 부리겠죠. 김용환식 질문법이. 첫째는 아예 참석을 안 하든지 참석을 하더라도 아예 소극적.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이니까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겠죠. 이것이 바로 2022년 3월 9일 날 있을 2022년 대선 토론회의 풍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2심 재판에 대해서 거의 뭐 90% 이상이 황당한 재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2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판이란 게 어떻게 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임상기 부장판사가 말한 건 사실이야. 절차가 진행된 건 맞아.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부정한 것도 맞아. 대법원이 그냥 이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뭐 형량을 판단하는 대법원이 아니고 2심의 재판이 이것이 맞냐 틀리냐, 법률적 판단이 맞냐 틀리냐만 보지 300만 원이 과중하냐 안 하냐는 보진 않거든. 근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 300만 원에 대한 판단도 아마 하지 않을까 대법원이. 그러나 보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그 과거의 선거 종과까지 있으니까 300만 원도 과중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도 까딱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주장해야 될 것은 허위의 사실이냐 사실의 왜곡이냐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토론회라는 특수한 상황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용환이가 자기에게 계속 해왔던 이런 적대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방어적 논리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강제 입원,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불법 강제 입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순발력 있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낫다. 나는 왜곡 사실 유포죄를 했지 허위 사실 유포죄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아시겠죠? 그냥 제 의견인데요. 이재명 도지사님이 왜 페이스북에 이걸 물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2심의 재판을 존중하고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은 아니고 김용환이가 나에게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과 사전적 의미인 왜곡의 사전적 의미인 김용환이 말하는 그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서 왜곡해서 말했을 뿐이다. 허위를 말한 건 아니고 왜곡 사실은 될 수 있겠다. 100번 양보해도. 그런데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왜곡 사실 유포죄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조국 누님은 내일 아마 수사를 비공개로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발 물러섰죠. 해가지고 뭐 특수부를 뭐 전면 폐지하겠다. 강력한 쇄신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조국의 쇄신 방안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조국에 대해서 말하면요 아주 말들이 많으니까 조국은 다음에 한번 곁다리로 지나간 수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국이가 정경심이랑 공범이냐 지금 현재 이것이 핵심인데요. 내일 한번 정경심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아요. 한번 내기 한번 할까요? 정경심 구속될까요? 안 될까요? 문재인의 압박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까요? 그리고 아프다고 하는데 엄청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기각할까요? 내기 한번 할까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구속된다고 봅니다.